남성 어르신의 목욕을 도와드리다가 불편한 말을 들었습니다. 배설을 도와드리던 중에는 갑자기 손목을 잡혔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이니까 조금 이해해주세요. 이럴 때 요양보호사는 어디까지 이해해야 하고 언제 일을 멈춰야 할까요? 오늘은 취업하기 전에도 이미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도 꼭 알아야 할 돌봄의 경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세대의 일자리와 생활 속 돈 문제를 함께 살펴보는 머니핏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남성 어르신을 여성 요양보호사가 돌볼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목욕과 배설 보조, 성희롱성 발언,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 그리고 담당 교체를 요청해야 할 기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남성 어르신을 돌본다고 이런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별만으로 누구를 위험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여성 요양보호사라면 감수해야 한다는 말도 옳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원칙은 남성 요양보호사에게도 같은 성별 사이의 돌봄에도 적용됩니다. 서로의 존엄과 안전이 기준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 사례입니다. 특정 요양보호사의 인터뷰나 실제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다만 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위험한 현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 확보와 도움 요청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위생과 이동에 필요한 접촉입니다. 둘째는 몸을 드러내기 싫거나 아파서 나타나는 거부입니다. 셋째는 요양보호사에게 향하는 성적 언동이나 위협입니다. 필요한 접촉에는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고 거부에는 이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협에는 안전 확보와 보고가 필요합니다. 세 상황을 모두 참고 넘기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가상 사례의 김 요양보호사는 첫 방문에서 보호자에게 목욕을 부탁받습니다. 욕실은 좁고 어르신은 서 있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어르신 본인은 여성 종사자 앞에서 옷을 벗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때 보호자가 해달라고 했으니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어르신의 의사와 필요한 도움의 범위, 실제 인력과 장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몸을 씻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어르신이 하시고 어려운 부분만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어디를 수건으로 가릴지, 옷은 어디에서 갈아입을지 먼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옷을 잡아당기거나 몸에 손을 대는 것보다 이런 설명이 불안과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의 허락이 어르신 본인의 명확한 거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인지기능이 떨어져 의사표현이 어렵다면 기관의 계획과 의사결정 지원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정이나 몸을 움츠리는 반응도 살펴야 합니다. 거부하는 사람을 힘으로 붙잡아 씻기거나 일정이 밀린다는 이유로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멈추고 방법과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은 어르신이 스스로 하도록 돕고 필요한 부위만 잠시 노출합니다. 사람이 더 필요하더라도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목욕하는 모습을 불필요한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 때문에 문을 무조건 활짝 열어놓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반대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로 고립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구조 요청과 출입 방법을 기관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의 어려움은 성별뿐 아니라 신체 기능과 환경에서도 생깁니다. 혼자 서 있기 어려운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한 사람이 들어올리는 상황이라면 낙상과 부상 위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한 인력이나 장비가 없으면 위험한 작업을 보류하고 지원을 요청합니다. 방문 요양을 받는다고 해서 방문 목욕 서비스의 장비와 인력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이 남성 요양보호사를 원하면 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성별에게 도움받는 것을 편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원하는 사람이 언제나 바로 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 조정이나 자가 수행 범위 확대, 적절한 다른 서비스 연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남성 직원으로 바꾸면 모든 위험이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새 담당자에게도 안전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배설 보조를 보겠습니다. 어르신이 가장 미안해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기저귀를 갈거나 소변통을 도울 때 화를 내는 모습이 곧 성적인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속상함, 통증, 설명을 듣지 못한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어르신이 혼자 하겠다고 할 때는 가능한 능력을 존중합니다. 혼자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기다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낙상 위험이 큰 분을 아무 대책 없이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이에서 어떻게 안전을 지키면서 사생활도 보호할지 기관의 계획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자립을 존중한다는 말이 위험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생을 위한 접촉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호구를 갖추고 노출을 줄이며 교육받은 범위에서 돕습니다. 냄새나 신체를 농담거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또 실수하셨네요. 같은 말보다 불편하지 않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돌봄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어른입니다. 몸을 닦는 과정에서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성희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필요한 평가나 농담을 하지 않고 노출을 줄이며 상황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위생과 무관한 접촉을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요양보호사의 몸을 만지는 행동은 별개입니다. 필요한 돌봄과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은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을 맡았다는 사실이 모든 접촉에 동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출혈이나 통증, 배뇨 곤란 등 이상이 보이면 관리자나 간호인력에게 알립니다. 응급 징후가 있으면 응급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 도뇨관을 삽입하거나 의료적 처치를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이 평소 해왔다는 이유로 부탁해도 업무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과 안전한 업무 수행은 함께 가야 합니다.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르신이 외모를 칭찬했다고 모두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성적 관계를 요구하고 불편하다고 해도 계속 성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대응이 필요합니다. 농담이었다는 설명만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가상 사례의 박 요양보호사는 처음 성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불편하다고 말하자 어르신은 지난번에는 웃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서 웃거나 얼어붙어 아무 말을 못한 것이 동의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하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보고하고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완벽한 대응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하게 말할 수 있다면 짧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불편합니다. 돌봄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길게 설득하거나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가 흥분해 있고 거절이 폭력으로 이어질 것 같다면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거리를 확보하는 편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경고부터 해야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번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3번 규칙은 없습니다. 심각한 성적 요구나 위협은 처음 발생했어도 즉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발언은 재발 양상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반복됐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위험한 단독 방문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횟수보다 위험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신체 접촉은 어떨까요?
이동 중 균형을 잃은 어르신이 팔을 잡는 경우와 이동이 끝났는데도 놓아주지 않고 몸을 끌어당기는 경우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목적과 강도, 지속시간, 놓아달라는 말에 대한 반응을 살핍니다. 그렇다고 현장에서 고의였는지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를 모르더라도 붙잡혀 위험하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상 사례의 최 요양보호사는 손목을 잡혔고 놓아달라고 말했지만 더 세게 당겨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을 먼저 마치거나 증거 영상을 먼저 찍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동료나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출입을 막거나 위협이 계속되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상이나 응급 상황이 있으면 응급의료 도움도 필요합니다. 시설에서는 호출 장치와 동료 지원을 이용합니다. 방문 요양에서는 센터의 비상 연락과 현장 지원이 중요합니다. 긴급 위험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돌봄을 끝내버리는 것은 다릅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어르신의 급박한 위험을 줄이고 상태와 위치를 관리자나 응급기관에 알려 인계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공격받는 장소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이후에 어르신을 벌주겠다는 마음으로 식사나 배설 지원을 끊거나 임의로 몸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위험한 업무를 멈춘 뒤 필요한 돌봄은 기관이 다른 인력과 방법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직원의 안전과 어르신의 돌봄이 함께 유지돼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한 사람에게 위험도 감수하고 인계도 혼자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치매가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일부 어르신은 사람을 잘못 알아보거나 행동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를 배우자로 착각할 수도 있고 더워서 옷을 벗는 행동이 성적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적절한 행동을 치매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인을 살피는 일과 현재의 위험을 막는 일은 동시에 해야 합니다. 한 가상 사례에서는 어르신이 저녁마다 옷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니 배설 불편을 호소하는 시간과 겹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진단을 내리자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이 나타난 시간, 직전 상황, 불편의 표현을 함께 기록하자는 뜻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으로 사람을 비난하면 정작 필요한 도움을 놓칠 수 있습니다. 말은 짧고 차분하게 합니다. 저는 돌봄을 도와드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옷을 정리하겠습니다. 논쟁으로 이기려 하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꾸짖지 않습니다. 안전한 범위에서 다른 활동으로 관심을 돌리고 불필요한 노출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신체적 친밀감을 제공하거나 원하지 않는 접촉을 받아주면서 달래라는 뜻은 아닙니다. 행동이 갑자기 바뀌거나 혼란과 통증, 발열 같은 변화가 함께 나타나면 간호인력과 의료진에게 평가를 요청합니다. 약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도 전문가가 확인할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진정제를 늘리거나 약을 숨겨 먹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치매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 직원이 계속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동행과 담당 조정, 돌봄 방법 변경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담당 교체는 언제 요청할까요? 설명이 부족해서 생긴 불편이고 방법을 바꾸니 안전하게 협조한다면 기관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발언과 접촉 시도가 이어지고 보호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단독 돌봄을 요구한다면 적극적인 배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강제 접촉과 위협, 출입 차단은 첫 사건이어도 재방문 보류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청할 때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돌봄 중 손목을 붙잡혔고 놓아달라고 말한 뒤에도 잡아당기는 행동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단독 방문은 어렵습니다. 다음 방문 전에 동행 또는 담당 변경과 재발 방지 계획을 요청합니다. 인계 담당자와 조치 시점을 알려주세요. 감정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기관이 바로 행동할 수 있도록 사실과 필요한 조치를 함께 전달하자는 뜻입니다.
담당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과 원하는 방식의 즉시 교체가 항상 보장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기관은 위험과 본인의 의사, 인력과 돌봄 연속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력이 없다는 말로 위험을 그대로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잘 이야기해 놓았으니 가보라는 답변만 듣기보다 누가 동행하고 어떤 행동에서 중단하며 누가 지원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은 어떻게 남기면 좋을까요? 발생 시간과 장소, 당시 업무, 실제 말과 행동, 나의 대응, 목격자, 부상과 불편, 보고 시점을 적습니다. 어르신이 이상했다는 표현보다는 의복 정리 중 팔을 붙잡았고 놓아달라는 말 뒤에도 접촉이 이어졌다고 적는 편이 구체적입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표시합니다. 추측을 사실처럼 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일지와 고충 보고서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록에는 돌봄의 제공과 중단 사실을 남기고 자세한 사건은 정해진 고충 절차로 전달합니다. 일지에 적었으니 센터가 알겠지 하고 기다리면 긴급한 위험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시 연락한 뒤 문자나 문서로 요청을 정리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기관이 어떤 답을 했는지도 남겨둡니다. 증거를 남기려다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목욕이나 배설 장면, 신체 노출을 개인 휴대전화로 찍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위험한 행동을 재현하거나 일부러 유도해서도 안 됩니다. 자료 확보는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고려해 기관이나 수사 상담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대화 녹음도 상황에 따라 법적 쟁점이 있으므로 무조건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그럴 분이 아니라는 말부터 하기보다 현재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알려진 행동 변화와 돌봄 선호를 기관에 전달하고 필요하면 의료진 평가를 논의합니다. 직원에게 더 친절하게 달래라고 하거나 둘이서 사과받고 풀라고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현장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관에는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보호 조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고객 등 업무 관련자의 성희롱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조치와 불이익 금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적용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지만 외부 사람이 한 일이니 기관과 무관하다고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요청을 접수하고 적절한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담당을 바꿔달라고 했다가 일이 줄어들까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체 기간의 임금이 자동으로 전액 보장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근로계약과 조치 사유,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체 배정과 휴가, 근무표 변경을 확인하고 임금 명세서와 기관의 답변을 보관해 필요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만 3,000원으로 하루 3시간, 한 달 20날 일한다는 가정에서는 단순 곱셈으로 78만 원입니다. 유급 근무가 닷새 줄어든다고 가정하면 19만 5천 원 차이가 납니다. 이는 실제 임금이나 법적 손실액을 확정하는 계산이 아닙니다. 수당과 공제, 휴가나 휴업수당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정 공백이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보는 예시입니다. 입사 전에는 고충 담당자가 누구인지, 단독 방문 중 위험하면 누가 지원하는지, 담당 변경 전까지의 근무와 임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어보세요. 좋은 기관인지 보려면 괜찮다는 말보다 실제 절차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는 무조건 사직서부터 쓰기보다 노동 상담을 통해 선택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일은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날 확인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의 이동 능력과 도움 범위, 의사소통과 돌봄 선호를 확인합니다. 욕실과 출입구 구조, 휴대전화와 호출 장치, 비상 연락을 살핍니다. 기관이 알려준 주의사항은 낙인을 찍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안전한 돌봄을 위한 정보입니다.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20살이든 60살이든 불편과 두려움을 축소하지 마십시오. 경험이 적어서 나이가 많아서 이미 가족을 돌봐봐서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돌봄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몸과 마음에 대한 권리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돌봄은 한 사람의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112에 도움을 요청하고 응급한 부상이나 의식과 호흡에 문제가 있다면 119에 연락합니다. 노동관계 상담은 1350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 장기요양 요원지원센터의 상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센터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필요한 접촉은 설명과 동의 아래 최소한으로, 성적 언동과 위협은 참기보다 안전 확보와 보고로, 담당 교체는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보호 조치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과만 받았다고 끝내지 말고 다음 근무가 실제로 안전한지 확인하십시오.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고르는 일도 생활을 지키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머니핏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는 앞으로도 자격증, 광고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일자리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경험을 댓글로 나누실 때는 실명이나 시설명, 어르신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적지 말아주세요. 돌봄을 받는 분도 일하는 분도 존중받는 현장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르신이니까 참아야 한다는 말로 위험을 넘기지 마세요. 돌봄은 설명과 동의 아래, 위협에는 안전 확보와 보고가 우선입니다. 담당 교체를 요청하기 전에 어떤 지원 체계를 확인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해 주세요. 경험을 공유할 때는 실명, 기관명, 주소 등 식별 정보는 빼주세요. 긴급한 위협은 112, 응급의료는 119, 노동상담은 1350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머니핏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